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안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안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안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도기안의 경매왕의 도기안입니다. 오늘 이제 해드릴 방송은요. 얼마 전에도 이제 1:1 PT를 이제 교육받는 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을 소개하면서 그 메일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했었더랬죠. 오늘도 이제 1:1 PT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질문 상담이 있어서, 이것도 이메일 상담이고, PT를 안 하시는 분께서 들으셔도 이익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부러 이제, 방송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드렸죠. 짤막하게, 오늘이 휴일이죠? 일요일입니다. 짤막하게,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네요. 첫 번째 과제가 그냥 물건을 검색하는 것만 하라고 하셨는데요. 들어가 보니 모르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등기사항, 감정평가서, 인수소멸기준 등 눈에 익숙하지도 않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은 중요한 판단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씩 따지다 보니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면서 말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경매로 고수가 되는 길에 있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은 검색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면서 이 말씀은요. PT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검색을 해 가면서 연구를 하시라라고 한 적이 없고요. 그냥 물건을 검색하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성정도 좌지우지 되는 영역이고요. 예를 들면 그냥 검색하세요. 그러면 그냥 검색만 하는 분이 계시고 그냥 검색하면서 일일이 연구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연구를 또 무슨 고시생처럼 파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냥 검색을 하시라라고 얘기했던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임차인이라는 것은 세를 든 사람이죠. 세를 든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세를 들지만 그 세를 든 사람이 전입한 날짜라는 게 있습니다. 전입신고죠. 스피드 옥션에 검색 임차인 누구누구 앞에 전입
전입신고를 한 날짜가 적혀 있는데 그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뒤서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대항력이라는 표현은 뭔가 좋은 얘기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앞선 임차인이 좋은 임차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순위 임차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금방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인데 선순위 임차권 해놓은 거 보니까 임차권 등기를 같아요. 등기에 임차권 등기라는 거가 있는데 임차권 등기에 적힌 전입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니까 선순위 임차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중복 사건이란 말은 뭐냐면 며칠 전이죠. 토요일 날 해서 올려드린 공매와 경매의 용어 해설 거기에도 들어가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복 사건이라는 것은 공동 경매와 이중 경매에 있어서 사건 번호가 여러 개가 부여된 것을 중복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 하등의 어떤 문제 그 투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유치권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는데 그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유치하고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유치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위반 건축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대부분 건축물을 짓기 전에 관공서의 인허가 과정을 거치죠. 이때 설계 도면 같은 것을 구청이나 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설계 도면을 제출을 하면 관청에서는 그 설계 도면대로 지어질 것을 확인하고 다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짓다 보면 그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짓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반 건축물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죠. 당연하죠. 관공서한테는 이렇게 짓는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또 다르게 지어버리면 당연히 위반 건축물이죠. 또는 완공을 시켰더라도 향후에 그 최초에 허가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또 변형을 시켜버리면 그것 또한 위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 위반했다 이거죠. 그 위반에 대한 거는 뭐냐면 최초 신고한 어떤 도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위 임차인이란 거 뭐냐? 임차인, 즉 집주인한테 정상적으로 돈 주고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니고 가짜로 전입신고만 해가지고 임차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을 허위 임차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위 임차인이라는 것은 왜 굳이 허위로 할까요? 그것은 간단하죠. 자기가 어떤 돈을 얻어먹을 것이 있을 때 가장 허위 임차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대지권이 없는 물건, 이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없다라는 것이죠. 대지권, 땅이 없는 물건, 즉 건물만 매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경락이라는 말도 생소해서 검색해보니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의미더군요. 예. 경락은 낙자는 이제 낙찰할 때 낙자죠. 떨어질 낙자인데 생소한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린 어떤 수련법은 가장 검증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기간에 경매를 이해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이제 교육법은 지식 위주로 먼저 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죠. 우리 협회에서 강조하는 부자 마인드 부분은 뭐냐면 돈을 못 버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죠? 지식에 있다는 겁니까? 뭐에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 나를 먼저 고친 연후에 기술 탓을 하는 것이죠. 물론 좋은 지식, 그 다음에 실전적인 지식을 갖춘 곳에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나를 바꾸는 게 선행됩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과 아무리 좋은 실전 무술을 배운다고 해도 우선 내 몸이 장애가 있으면은 절대로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죠. 나의 나의 몸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먼저 잡는 것이 사실은
경매의 고수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잡다구리한 지식을 제가 권하지 않고 우선 검색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천자문을 몇백 회씩 외우고 읽고 외우다 보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고사도 있습니다.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문 시간에 배운 겁니다.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 이런 표현이 있던 걸로 지금 막 기억이 나는데요. 책을 100번을 읽으면 의자현, 뜻이 스스로 드러난다. 뜻 의자에 스스로 자자고 현은 나타날 현자죠. 책이라는 것은 그냥 읽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된다. 그 저절로 알게 되는 경지까지 다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또 다른 무엇이 있는갑다라고 헤매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련, 운동만 수련이 있는 게 아니죠. 김연아가 턴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듯이 여러분들도 물건 검색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셔야만 제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지식은 같은 경우 우리가 고시생만 하더라도요. 저도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책 한 권을 10회독, 20회독 이렇게 보라고 합니다. 한 권이 1000페이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경매 이 검색 스피드 옥션과 공매 물건 검색 이런데 얼마나 몰입을 하셔야 되는가, 얼마나 많이 다독해야 되는가를 저절로 아실 건데 누구도 경매 업계에서 가르친 바가 없으니 제가 한 지시가 생소하고 어색하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꼭 명심하십시오. 사실은 제 눈앞에 와서 9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 때까지 정말 제 눈의 감시를 받으면서 물건만 검색하고 물만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가게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 않으면 제 손에 장을 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업이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의도는 스피드 옥션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배너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내용 구성도 확인해 보니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 차량까지 다양한 내용이 경매에 있더군요. 역세권 분석도 있고요. 한눈에 권리 분석이 용이하도록 배치도 되어 있고요. 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몇 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 궁금한 것을 확인하려면 좀 복잡하더라고요. 각종 검색 조건을 사전에 저장해 놓고 검색을 쉽게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예. 배너 하나 들어가서 내용 구성을 확인한다. 그 배너라는 게 혹시 이제 그 물건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뭐 이런 류의 것들이라면 그 배너는 인정 맞습니다. 그러나 그 스피드 옥션에 있는 광고하는 배너, 요런 거는 볼 필요가 전혀 없죠. 전혀 볼 게 없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역세권 분석, 뭐 요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권리 분석 부분도 그쪽에서 살짝 해놨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제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라라고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시킨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사이트에 있었던 것처럼 뭐 경매 검색 조건을 어떻게 저장을 하고 검색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설정법도 궁금해 하셨지만 저는 설정을 하라고 시킨 바가 없어요. 그죠? 저는 어떻게 하라고 시켰냐면 다 보십시오 라고 시키기만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하고도 아까도 이제 뭐 이메일이나 카톡 이런 것도 하시지만요. 다른 분들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어진 것을 우선 깊이 파는 게 좋습니다. 다른 거 시키지 않은 것을 먼저 따라하는 거를 선행학습이죠. 그런 걸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죠? 선행학습을 할 이유도 없죠. 교과서도 없고 저는 시킨 바도 없고 제가 시키는 내용이 책으로 돌아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시킨 거 이외에 하는 어떤 것도 다 좋지 않은 작용만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단순하게 공부하십시오. 예, 그냥 물건만 검색하고 스피드를 늘리세요. 책을 읽듯이 하세요. 요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 검색은 모르는 지역에 들어가 보니 감도 잡히지 않고 집 근처에 있는 물건을 검색합니다. 요게 가장 망하는 부동산 경매 투자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왜 특정하게 어떤 수업에 대한 방향을 지시를 짧고 간략하게 하느냐면요. 짧게 간략하게 해 놓으면 본인의 성정이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짧게 간략하게 했는데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조바심이 나서 이리저리 해보는 분들도 있고 자 그거를 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거를 하나 둘 하시는 걸 보면 이분에게는 이렇게 좀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저분에게는 저렇게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관리 모드죠. 무슨 피부샵에서 관리하듯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찰이 많이 되는 물건일수록 빨간색으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이런 것을 분석하기에는 지식이 없다 보니 머리가 복잡하네요. 예, 분석하려면 머리가 복잡하지만 저는 분석하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이유도 없어야 됩니다. 맞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느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스스로 복잡해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각종 법적 근거 서류를 보는 것과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라는 의미이신지요. 우량물건 검색 요령은 다음에 차차 하실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요게 정답을 스스로 알고 계시는군요. 2번,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은 모든 내용을 즉시 질문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즉시 질문하시면 되고요. 제가 즉시 답할 수 있을 때면 답하고 아니면 반드시 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우리는 머나먼 여정을 떠나는 것이죠.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낭을 싸매고 부산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하면은 처음에 시작해서 한 10km 걸어서 발바닥이 아프고 부르트면 야 이거 언제 부산 가냐 내가 부산을 갈 수는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답은 뭡니까? 내가 죽지 않는 한 다리가 잘리지 않는 한 부산은 간다. 이거 정답 아니겠습니까? 가는 방식, 가는 시간, 여정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할지는 이제 가면서 느끼는 것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자기 몸을 먼저 바꾸는데 혈안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PT의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PT 아니신 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지금 이 방송이, 야, 이런 거였나? 이렇게 경매 공부를 하는 거였나? 요러서,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는, 권리 분석을 5%라고 표현하고, 마인드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었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교육을 높은 단계까지 안 들으신 분들이 상상하는 것은요. 경매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매로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돈을 벌어야 정상입니다. 그쵸? 찍어낼 수 있어야 되죠. 붕어빵 틀이 있으면 눈 감고도 밀가루만 집어넣으면 붕어빵이 나와요. 그죠? 그렇다면 정말로 경매로 돈을 버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서 또는 그 학원에 가서 배우기만 하면 돈을 벌어야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그놈만 부자라고 자꾸 하고 그 사람 밑에서 몇 년을 붙어 있어도 돈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거짓말인 것이죠. 예, 그죠? 그런 학문이라는 건 그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고장이라고 찍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배운 경매 지식도 그것이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배운 대로
시킨 대로 해도 안 된다면은 그거는 고장인 것이죠. 고장. 좋지 않은 학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 쪽에서는 사기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그 사람의 근성에 따라서는 터무니없는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되지도 않는데 자기의 직성과 맞다 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 이런 식의 사람들에게 가서 빠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하시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